이것은 서녀가 꾸며낸 것이옵니다. 장부를 위조하여 소인을 모함하려는 것이니 믿지 마시옵소서. 설매가 목숨을 걸고 작성한 장계가 마침내 감사의 손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박치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온 고을을 소나기에 쥔 자가 설매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입을 닫았고 설매는 홀로 대청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옥에 갇혀 있었고 설매에게는 장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서녀 설매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매화 문양 장부에 숨겨진 비밀은 과연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6070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 옛날 평안도 변방 어느 산자락에 낡은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에는 억새가 헐겁게 엮여 있었고 흙벽 틈새로 겨울바람이 쏴쏴 스며들었습니다. 그 초가에 설매라는 처녀가 살았으니 이름처럼 눈 속에서도 홀로 피어난 매화 같은 아이였지요. 설매는 몰락한 양반가의 서녀였습니다. 첩의 몸에서 태어났다 하여 족보에 이름 한자 올리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 눈에는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야 했습니다. 부친 최진사는 한때 향교에서 글 좀 읽었다는 소리를 들었으나 세도 정치의 그늘이 사방을 덮은 세상에서 벼슬길은 진즉에 막혀버렸습니다. 가세는 기울고 사랑채엔 찬바람만 돌았으나 부친은 여전히 낡은 벼루를 곁에 두고 글씨를 놓지 않았습니다. 설매는 그런 부친의 곁에서 붓가는 길을 눈으로 익혔습니다. 그를 가르쳐 준 사람은 없었으나 훔쳐보고 따라 쓰기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군포 장부의 수치를 줄줄 읽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낡아 해진 장부를 펼쳐 숫자를 맞추고 정리하는 일은 설매에게는 놀이이자 낙이었습니다. 어느 늦겨울 오후였습니다. 처마 끝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리고 뒷마당 매화나무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설매는 마당으로 나가 그 가지 하나를 조심스레 꺾었습니다. 꽃은 아직 피지 않았으나 단단한 봉오리가 눈 속에서도 굳건히 맺혀 있었습니다. 설매는 그것을 방 한 작은 단지에 꽂아두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것이 있음을 스스로에게 일러두듯이 말입니다. 그날 저녁 부친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세상은 글 읽는 놈이 출세하는 게 아니라 줄 잘 서는 놈이 출세하는 것이다. 설매가 찻잔을 올리며 빙긋 웃었습니다. 아버지, 글은 벼슬이 막혀도 길은 막히지 않습니다. 부친은 잠시 멍하니 딸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허, 이 계집아이의 기계가 예사롭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설매는 관아 앞마당 쪽으로 눈길을 주었습니다. 군포를 실은 수레들이 창고를 들고 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레는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수가 달랐습니다. 설매는 아무 말 없이 그 수를 마음속으로 헤아렸습니다. 부친이 뒤에서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전 박치성이 무서운 자다. 괜히 눈 마주치지 마라. 설매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눈은 여전히 수레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설매는 장부 귀퉁이에 작은 매화 문양 하나를 그려두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그 문양이 훗날 어떤 열쇠가 될 줄은 그때의 설매도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박치성이라는 자는 이 고을 9년 아전 중에서도 으뜸 가는 권세를 누리는 자였습니다. 수령은 있으나 만화한 허수아비요. 실제로 고을 살림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바로 이 박치성이었지요. 비단 도포의 갓을 반드시 눌러쓰고 관아 마당을 활보하는 품새가 보는 이로 하여금 저자가 수령인지 아전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오전 설매에 붙인 최진사가 군포 장부 일로 관아에 들렀다가 박치성과 마주쳤습니다. 박치성은 장부를 손에 들고 휘두르듯 흔들며 최진사를 면전에서 꾸짖었습니다. 이보시오. 진사 어른 벼슬도 없는 몸이 관아 장부의 입을 놀리시오. 말은 존댓말 꼴을 하고 있었으나 속에 박힌 가시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이 굳었으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으니 권세 앞에서 선비의 붓은 무기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설매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박치성이 설매를 흘겨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서녀 주제에 여기까지 따라왔소. 허허, 집안 꼴이 이것이구려. 설매는 고개를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두 눈은 흔들리지 않고 박치성의 도포 자락 아래 땅바닥을 고요히 내려다보고 있었으니 그것은 굴복이 아니라 다짐에 가까운 침묵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을 나서며 설매의 눈에 겨울 들판이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초라한 행색의 백성 몇이 창고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소못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몸으로 군포 낼 돈이 없어 관노에게 사정을 늘어놓는 중이었습니다. 관노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창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판을 가로질렀고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설매는 창고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레가 몇 번 오갔는지 창고에서 빠져나간 물량이 얼마인지를 찬찬히 헤아렸습니다. 숫자는 맞지 않았습니다. 부친의 장부에 적힌 수치와 눈앞의 수레수가 어긋났습니다. 설매는 그 자리에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숫자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후 늦게 박치성이 창고 문을 잠그며 곁에 선 관노에게 말하였습니다. 올해는 더 거둔다. 윗선에 올릴 것도 있고 내 목도 챙겨야 하지 않겠느냐. 관노가 허죽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뻔뻔하던지 지나가던 까마귀도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방 안에 꽂아둔 매화 가지가 툭 소리를 내며 단지 밖으로 기울었습니다. 설매가 조용히 다시 세워두었습니다. 불안이 시작된 것이었으나 설매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장날 아침이었습니다. 장터에는 얼어붙은 땅 위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엿장수의 가위 소리와 생선 파는 안악의 목소리가 뒤섞여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왁자한 소리는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관노 몇이 노인 하나를 거칠게 끌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이고을에서 오래 살아온 백발의 농부였습니다. 올겨울 흉작으로 군포를 마련하지 못하였고 사흘째 관아에 사정을 넣었으나 번번이 쫓겨났습니다. 박치성은 그 노인을 장터 한복판으로 끌어내게 하였습니다. 무사람이 보는 앞에서 본때를 보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법은 법이다. 못낸 자는 맞아야지. 박치성이 두 손을 뒤로 짚고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관노가 곤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첫 번째 매질이 내려치는 순간 둔탁한 소리가 장터를 가로질렀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 위로 붉은 것이 점점이 튀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참아 볼 수 없어서가 아니라 보고 있다가 자신도 화를 입을까 두려워서였습니다. 설매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장부 심부름을 나왔다가 그만 그 광경을 마주하고 말았지요. 설매는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 노인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멈추시오. 이 어르신은 사정을 넣은 지 사흘이 되었소. 목소리는 떨렸으나 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관노가 설매를 노려보았고 박치성이 실실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서녀가 감히 관아 이래! 입을 놀리느냐 비켜라! 결국 설매는 두 팔을 잡혀 뒤로 끌려났습니다. 힘이 모자랐습니다. 노인의 딸이 치마를 움켜쥐고 박치성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으리, 한 번만 봐주시옵소서. 봄이 오면 기필코 갚겠나이다. 울음이 섞인 목소리가 장터를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박치성은 등을 돌렸고 관아는 귀를 닫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시선을 피하며 슬그머니 흩어졌습니다. 설매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노인이 쓰러지듯 눈 위에 주저앉는 것을 보며 무언가 단단한 것이 가슴 속에서 굳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설매는 곧장 부친의 장부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을 하나하나 짚어 내려가다 멈추었습니다. 창고의 군포 수량과 장부에 기록된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숫자를 달리 적어 놓은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설매가 장부에서 눈을 들었을 때 집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나가보니 대문 한쪽에 관아의 봉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붉은 인장이 차가운 나무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집안의 운이 기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설매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놓고 장부를 다시 펼쳐 처음부터 끝까지 훑었습니다. 숫자를 거꾸로도 세고 날짜별로도 맞추어 보았습니다. 살펴볼수록 어긋남은 분명하였습니다. 창고에서 나간 군포의 양이 장부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누군가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설매는 그 수치를 별도의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으나 붓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설매는 부친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창고 장부에 오류가 있습니다. 수량이 맞지 않습니다. 부친의 얼굴이 단번에 굳었습니다. 그 말을 어디서도 입 밖에 내지 마라. 박치성이 알면 우리 집이 무사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관아 담장에도 귀가 있었고 그 귀는 박치성에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흘도 지나지 않아 관노 셋이 최진사 댁대문을 발로 차며 들이닥쳤습니다. 박치성이 뒤따라 들어서며 냉랭하게 말하였습니다. 최진사, 군포 장부를 조작하여 나라 곳간을 어지럽혔다는 고발이 들어왔소. 영모에 준하는 죄목이니 당장 따라오시오. 부친이 그것은 누명이오라 외쳤으나 관노들은 이미 양팔을 잡아 끌고 있었습니다. 설매가 달려들었으나 관노 하나가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부친은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관노들은 집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벼르며 서책이며 낡은 살림살이까지 마당에 끌어내어 압수하였습니다. 설매는 그 혼란 속에서 재빠르게 매화 문양이 그려진 장부를 품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만은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관노들이 미처 눈치채지 못한 것이 천만다이였지요. 이튿날 박치성이 설매 앞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입가에 웃음을 띠고 있었으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서녀가 감히 관아 장부에 손을 댔다니 죄가 가볍지 않구나. 순순히 입을 닫으면 관비로 보내는 선에서 끝내주지. 설매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관비가 된다는 것은 평생 자유를 잃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치성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침묵하였습니다. 설매와 눈이 마주쳐도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설매는 텅 빈 마당 한가운데 혼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치맛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지요.
박치성은 이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최진사를 옥에 가두고 설매를 협박하여 입을 막았으니 고을 안에서 자신에게 맞설 자는 아무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 오만함은 날이 갈수록 더욱 두꺼워졌습니다. 마치 겨울강에 얼음이 쌓이듯 한 겹 한 겹 더해져 마침내 두려울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박치성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 허위 문서에 손도장을 찍게 하였습니다. 군포를 제때 납부하였다는 내용이었으나 실상은 이미 2번 거두어 간 것을 한 번만 거둔 것처럼 꾸민 문서였습니다. 관노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도장을 강요하였고 백성들은 무서워 떨면서도 거역하지 못하였습니다. 찍지 않으면 내 집 가장을 옥에 넣겠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였습니다. 군포는 이미 이중으로 거두어진 상태였습니다. 가을에 한 번, 겨울 초입에 또 한 번이었습니다. 창고는 넘쳐 흘렀으나 그 넘침이 나라 곳간으로 가지 않았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박치성은 그 차액을 착복하면서도 낯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깊어졌습니다. 허허로운 웃음이 아니라 제 꾀에 제가 만족하는 자의 흐뭇한 웃음이었습니다.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박치성은 또다시 관노를 시켜 노인을 장터로 끌어내었습니다. 지난번 곤장에 채 낫지도 않은 몸으로 끌려 나온 노인은 제대로 서지도 못하였습니다. 2번째 군포를 내지 않았으니 2번째 벌을 받아야지. 박치성의 말에 장터가 얼어붙었습니다. 곤장이 내려쳤습니다. 노인이 쓰러졌습니다. 눈 위에 떨어진 피가 이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설매는 장터 어귀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분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나설 수 없었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부친마저 더 큰 화를 입을 것이 뻔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저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고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치성은 관아 별채의 술상을 차리게 하였습니다. 촛불을 환히 밝히고 안주를 푸짐하게 늘어놓은 뒤 혼자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고을은 내 것이다. 그 목소리는 크고 당당하였습니다. 관노들이 굽실거리며 술을 따랐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울었고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박치성의 협박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설매에게 관비 문서를 들이밀며 도장을 찍으라 강요하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설매가 버티면 버틸수록 박치성은 더욱 짓궂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마침내 옥에 갇힌 부친의 밥을 끊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설매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설매는 옥문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두꺼운 나무 문 너머로 부친의 기침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설매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노에게 면회를 청하였으나 퇴짜를 맞았습니다. 다시 청하였으나 또 거절당하였습니다. 설매는 옥문 앞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찬바람이 치맛자락을 사납게 흔들었고 손끝은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부친의 병세가 깊어진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설매는 이튿날 새벽 어둠 속에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눈 속을 헤치며 약초를 캤습니다. 손이 터지고 치마가 젖었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 움큼을 캐어 옥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관노에게 약을 건네며 부친께 전해달라 사정하였습니다. 관노는 약꾸러미를 받아들더니 설매의 눈앞에서
태연히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씩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설매는 흙바닥에 흩어진 약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으나 꾹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설매는 붓두막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빈 솥을 바라보다가 손바닥으로 솥바닥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텅 빈 솥이 울렸습니다. 설매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솥도 울겠구나. 허허. 그 처지가 얼마나 딱하였으면 빈속과 처지를 견주었겠습니까? 방 안에 꽂아둔 매화 가지가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봉오리는 내쳤으나 피지 못한 채 끝이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설매는 그 가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피어보지도 못하고 시들어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설매는 처음으로 포기라는 두 글자를 마음속에 떠올렸습니다. 박치성의 문서에 도장을 찍고 관비가 되면 적어도 부친의 밥은 끊기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설매의 귀에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바람 소리 속에서 문득 부친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글은 벼슬이 막혀도 길은 막히지 않는다고 설매 스스로 하였던 말이었습니다. 설매는 눈을 감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설매는 눈을 감았으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친의 기침 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옥문 앞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던 그 감각이 아직 무릎 아래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매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촛불을 켜고 품속에 간직해 두었던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장부를 들여다보던 설매의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귀퉁이에 그려둔 매화 문양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심심풀이로 그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양 옆에 적힌 날짜들을 하나씩 짚어보던 설매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매화 문양을 그려둔 날짜와 창고, 출납 기록의 날짜가 묘하게 맞물렸습니다. 군포가 유독 많이 빠져나간 날, 장부 수치가 크게 어긋난 날, 그 날짜마다 설매의 매화 문양이 찍혀 있었습니다. 설매가 무심코 기억해 두려 그려놓은 것들이 어느새 증거의 지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설매는 장부를 더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를 더 발견하였습니다. 장부 곳곳에 나중에 덧씌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적힌 숫자 위에 새로 덧쓴 것이었는데 먹물의 색이 달랐습니다. 오래된 먹물은 발에어 옅은 갈색을 띠었으나 덧씌운 먹물은 새 것처럼 검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눈이 밝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웠으나 설매의 눈은 달랐습니다. 위조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최근에 이루어진 위조였습니다. 설매는 촛불 아래에서 밤새 앉아 비밀 장계를 작성하였습니다. 날짜별 수량 차이를 정리하고 매화 문양이 찍힌 날짜와 출납 기록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먹물색이 다른 부분도 표시하였습니다. 글씨는 가늘었으나 내용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새벽 달기 올 무렵 장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설매는 장계를 단단히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평안 감사에게 전달해야 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참까지는 밤길로 2시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설매는 눈 덮인 길을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발이 눈 속에 빠졌다가 나오기를 반복하였고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술라군이었습니다. 횃불빛이 흔들리며 가까워졌습니다. 설매는 길 옆 수풀 속으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술라군의 발소리가 바로 옆을 지나쳐 갔습니다. 설매는 품속의 장계를 한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다른 손에는 매화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봉오리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아직 피지 않았으나 단단하였습니다. 술라군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진 뒤에야 설매는 숲을 밖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젖어 있었고 손끝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품속의 장계는 무사하였습니다. 설매는 다시 발을 놀렸습니다. 눈길을 헤치며 역참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늘에는 달이 걸려 있었고 달빛이 눈 위에 부서져 사방이 희뿌옇게 밝았습니다. 그 고요한 빛 속에서 설매의 발자국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역참에 도착하였을 때는 새벽이 막 밝아오는 참이었습니다. 역졸이 졸다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설매는 장계를 내밀며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평안 감사 나으리께 올리는 장계입니다. 반드시 직접 전해주시옵소서. 역졸이 눈을 비비며 장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설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던지 역졸은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계는 사흘 만에 평안 감사의 손에 닿았습니다. 감사는 장계를 단숨에 읽어 내려갔습니다. 날짜별 수량 차이, 매화 문양이 표시된 출납 기록, 먹물색이, 다른 위조, 흔적까지 빈틈없이 정리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의 눈썹이 가늘게 좁혀졌습니다. 이만한 장계를 올린 자가 고을 서녀라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감사는 즉시 암행 조사를 명하였습니다. 움직임은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설매는 그 사이 마을로 돌아와 백성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군포를 이중으로 빼앗긴 집, 허위 문서에 강제로 손도장을 찍은 집, 장터에서 곤장 맞은 노인의 딸까지 설매는 그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치성이 두렵다 하였고 괜히 나섰다가 집안이 망한다 하였습니다. 설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찾아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혼자서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면 다릅니다. 며칠에 걸친 설득 끝에 몇몇이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매는 장부와 창고 수량을 대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매화 문양 장부를 품에서 꺼내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날짜마다 찍힌 문양들이 촘촘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꽃 하나하나가 모여 커다란 증거가 된 것이었습니다. 감사의 행차가 비밀리에 고을 어기로 들어선 것은 그로부터 닷새 뒤였습니다. 포졸들은 평복 차림이었고 행렬은 소박하였습니다. 박치성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그날도 관아 별채에서 술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람도 숨을 죽인 듯 고요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관아 마당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감사의 행차가 공식적으로 들어선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박치성은 뒤늦게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도포를 갖추어 입었습니다. 윗사람 행차에 잘 보이면 오히려 득이 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허허, 제 무덤을 제가 파는 꼴이었지요. 감사가 관아 대청의 자리를 잡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포졸들이 창고 문을 봉쇄하였고 평복 차림이었던 암행 일행이 정식 복색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박치성의 얼굴에서 웃음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군포장부와 창고, 실무를 대조하겠다. 창고 문을 열어라.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포졸들이 수량을 하나하나 헤아렸습니다. 설매가 대청 앞으로 나아가
매화 문양 장부를 두 손으로 받쳐 올렸습니다. 나으리, 이것이 실제 출납 기록이옵니다. 감사가 장부를 받아 펼쳤습니다. 설매는 매화 문양이 찍힌 날짜를 하나씩 짚어가며 수량 차이를 설명하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였고 내용은 정확하였습니다. 박치성이 앞으로 나서며 말을 끊으려 하였습니다. 이것은 서녀가 꾸며낸 것이옵니다. 장부를 위조하여 소인을 모함하려는 것이니 믿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감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위조 여부는 직접 확인하면 될 일이다. 감사의 명으로 장부의 먹물색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오래된 먹물과 새로 덧씌운 먹물의 색이 대청의 밝은 햇살 아래 뚜렷이 갈렸습니다. 나중에 덧씌운 부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박치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백성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왔습니다. 군포를 이중으로 빼앗긴 집의 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허위 문서에 강제로 손도장을 찍은 사정을 낱낱이 고하였습니다. 장터에서 곤장 맞은 노인의 딸도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증언이 나오자 또 하나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두려움에 눌려 침묵하던 고을 사람들이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박치성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으려 하였으나 말이 엉켰습니다. 포졸들이 양옆에서 다가섰습니다. 결국 박치성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스로 장계의 내용을 인정하는 말이 그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토록 큰 소리치던 목소리가 어찌나 작아졌던지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관노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허허, 권세도 눈 녹듯 하였지요. 박치성이 결박되어 끌려나간 과나 마당에는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마당 가득 내려앉았고 사람들은 저마다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것이 한꺼번에 거친 자리에는 기쁨보다 먼저 고요함이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감사의 명으로 옥문이 열렸습니다. 최진사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수염이 헝클어지고 안색이 초췌하였으나 두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설매가 달려가 부친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최진사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설매의 눈에서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고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감사는 즉시 군포 환금명을 내렸습니다. 이중으로 거두어간 군포를 백성들에게 되돌려 주라는 명이었습니다. 창고문이 다시 열렸고 이번에는 빼앗아 가는 수레가 아니라 돌려주는 수레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백성들이 줄을 섰습니다. 노인의 딸이 수레 앞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있었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감사가 설매를 따로 불렀습니다. 내 장계가 없었다면 이 고을의 억울함이 언제 풀렸을지 모를 일이다. 감사는 관아 서기에게 명하여 설매의 이름을 고을 공식 장부에 올리게 하였습니다. 족보에도 오르지 못한 서녀의 이름이 이 고을의 기록에 정식으로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시 종이 위를 지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설매는 방 안에 시들어가던 매화 가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화롯불에 가지를 올렸습니다. 불꽃이 가지를 감쌌습니다. 설매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장부를 한 장씩 불 속에 넣었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웠던 날들의 기록이 재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과거를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뒷마당 매화나무를 보니
가지 끝에 새 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엄동설 안에도 꺾이지 않고 마침내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친이 곁에 와 서며 나지기 말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서녀라 부르지 않겠다. 설매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매화꽃처럼 환하였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이 역사를 고쳐 쓴 것이라 하였습니다. 권세도 먹물도 진실 앞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하는 법이지요. 설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존재라도 옳은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 눈 속의 매화처럼 반드시 꽃을 피우는 날이 온다고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마음이 바르면 하늘도 돕는다 하였습니다. 설매는 벼슬도 없었고 족보에 이름 한자 올리지 못한 서녀였습니다. 그러나 설매에게는 굽히지 않는 마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붓을 들게 하였고 그 붓이 진실을 기록하였습니다. 권세를 등에 업은 자는 오래가지 못하였으나 옳은 길을 걸은 자의 이름은 고을 장부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눈 속에서도 매화가 피듯 바른 마음은 아무리 혹독한 세상도 이겨내는 법이지요. 오늘 설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매화 한 송이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